후배에게 들려주는 재미있는 만화 이야기 오타쿠 리에이터 만화 선배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6일 기준 네이버 판타지 웹툰 탑 10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위 실베니아의 낙제 검성, 자신이 즐겨하던 게임의 삼류 악역 캐릭터로 빙의한 에드 로스테일러가 어떻게든 이 세계에서 살아남으며 하렘을 만드는 이야기. 한국 하렘 웹툰의 희망 아카데미에서 살아남기입니다. 딴 건 다 모르겠고 일단 역캐들이 진짜 매력적입니다. 예니카, 루시, 클라리스, 그렇지만 정실은 로르텔. 매력적인 역캐들과 더불어 현실적인 전개, 내가 알고 있는 게임 속에 들어왔다고 해서 무지성으로 다 손쉽게 깨버리는 게 아니라 주인공 에드가 진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와 저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 정도로 시나리오 난이도가 정말 빡센 편입니다. 그렇게 게임을 공략해 나가는 메인 스토리에도 몰입이 잘 되는 작품입니다. 5위 대륙 제1의 암살자 시안 베르트. 평생을 믿고 따랐던 형에게 배신당한 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그리고 시작된 두 번째 삶. 더 이상 형을 위해 살지 않겠다. 이번에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룩하리라. 옆집 말렘 뉴비를 그리시는 스윙벳 작가님의 회귀한 공작가의 막내 도련님은 암살자입니다. 사실 이거 보자마자 딱 그거 생각났어요. 세계 최고의 암살자, 이 세계 기적으로 전생하다. 얘도 세계 최고의 암살자가 조직에 배신당해서 죽게 되었는데 이 세계 암살자 집안으로 환생해서 또 암살하고 다니는 내용이거든요. 재밌는 부분도 비슷합니다. 그냥 주인공이 짱짱 세서 적은 다 자비 없이 쓸어버리고 아군도 다 자비 없이 공략해버리는 사이다 도파민 웹툰입니다. 그래서 스토리 전개 자체가 결국 주인공이 다 쓸어버리면서 끝나니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지는 않은데 그림체는 좋긴 해서 시간 때우기 좋은 작품입니다. 8위 철혈의 기사 속 초반에 죽는 엑스트라로 빙의한 김수호. 이제는 로이드 프론티아가 되어 엄청난 노래 실력과 엄청난 외모 실력으로 영지와 세계를 해피엔딩으로 이끄는 이야기. 로이드의 얼굴 차력쇼 역대급 영지 설계사입니다. 사실 그냥 얼굴이 90% 이상이죠. 그냥 얼굴만 봐도 재밌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현민 작가님이 각색을 진짜 너무 깔끔하게 잘하셔서 한 화만 딱 보고 와도 아 이번 화도 재밌었다를 느끼기 좋은 작품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메인 히로인은 웹소설 일러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7위 내가 플레이하던 게임 속 최종 보스 마왕이 되었다. 이대로 인간계를 침공하면 고인물 용사에게 학살당할 게 뻔하고 그렇지만 전쟁을 중단하면 금줄인 수하 사천왕들에게 살해당할 게 뻔하다. 어쩔 수 없이 마왕은 사천왕들을 이끌고 농사를 짓기로 한다. 여경설의 문백경 이현미 작가 콤비의 풍작이에요 마왕님입니다. 신작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인기 순위로 올라왔는데 딱 봐도 누가 참여했는지 알 수 있는 얼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왕이 농사를 짓는다는 소재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아직 몇 화 안 나와서 스토리는 좀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으며 이현민 작가님이라 얼굴은 역시 재밌고 아직까지는 스토리 호흡도 화마다 깔끔해서 아 이번 화도 재밌었다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6위 야극강식이 진리인 가상현실 게임 크로노라이프. 허접이라면서 여자한테까지 농락당한 나는 팬티만 남은 채 초보용 나무 몽둥이를 강화했는데 어머나 플러스 99강에 성공해버렸고 한번 톡 휘두르니 85만 617명이 사망했다. 이제 나는 거대한 몽둥이와 함께 시원한 복수를 시작한다. 뇌가 도파민에 절여지는 웹툰 99 강화나무 몽둥이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 웹툰 다루면서 99 강화 틀니, 99 강화나무 슬리퍼, 99 강화나무 젓가락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진짜 나왔습니다. 구구몽이랑 연랩전사 세계관을 콜라보한 삽 가능이라는 만능삽을 통해서 깽판 치는 웹툰인 것 같은데 이거 보고 있다 보니까 일본의 삽질무쌍 삽파동포 이야 퍽 하는 만화가 있거든요. 내용은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 그림체 하나는 끝내줬던 만화였는데 이제 이런 거 보면 그냥 요즘 웹툰은 위아래로 겁나 길게 해서 분량 1단 많아 보이게 하고 매화 도파민 꽉꽉 채워서 그냥 뇌가 녹아내리게 하는 게 유행인 게 아닌가 트랄랄레로 한 기분이네요. 5위 높디 높은 밤하늘에 있지 않더라도 아무도 보지 못하는 시궁창 속에 처박혀 있더라도 스스로가 빛나기를 원한다면 여전히 가슴 속에 빛을 품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별일 것이다. 문장이 예쁜 정통 판타지 별을 품은 소드마스터입니다. 이거 재밌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서 왜 이걸 다들 그렇게 좋아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솔직히 별품소 스토리가 그렇게까지 재밌는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설정 하나만 정통 판타지지 주인공이 강해지는 속도와 방식 그리고 전체적인 스토리 구성은 도파민 양판 스토리와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간과했던 사실이 웹툰은 1화부터 끝까지 모든
몰아보는 게 아니라 매주 한 화씩 챙겨보는 거라는 사실이더라고요. 타작품과 별품소 상대적인 재미를 비교할 때 1화부터 최근화까지가 아니라 매화 한 화씩 비교를 해본다면 별품소는 기사가 있는 정통 판타지 세계관이라 세계관도 신기하고 문장 하나하나가 예뻐서 글을 읽는 재미가 있고 주인공이 회귀도 안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강해지는 느낌이 나니까 타 웹툰에 비해서 별품소가 재밌어 보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매주 한 화씩 보면서 섬세한 문장 즐기기에는 좋은 웹툰, 문장 도파민형 웹툰이라고 생각합니다. 4위, 말도 안 되는 난이도의 게임 실현의 탑. 게임 너튜버 진혁은 드디어 실현의 탑의 엔딩을 봤지만 그날 밤 현실의 실현의 탑이 나타났다. 탑을 공략하지 않으면 인류가 멸망하게 된다는 메시지. 진혁은 고인물의 지식을 활용해 탑을 공략해 나간다. 한국 양파 웹툰의 끝판왕 나 혼자 말렘 뉴비입니다. 이게 참 웃긴 게 스토리를 보면 분명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탑을 공략한 게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화수 내용 보면 인류의 멸망? 그런 거 진짜 요만큼도 생각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토리 진행이 뭔지 몰라도 매화 주인공 세력이 어떤 세력과 싸우는지 이게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그냥 그때그때마다 또 싸우는구나, 티본 귀엽네, 고구마도 귀엽네, 진혁이 이기니까 사이다 도파민 뿜뿜 하는 그림체 좋은 도파민 웹툰입니다. 3위, 태초에 어둠이 있었다. 그러다 빛이 번쩍이며 빛나는 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서로 다투며 세상에 수많은 혼란을 가져왔고 질서를 지키기 위해 어둠은 질서의 수호자 펜타미넘을 만들어내 빛나는 자들을 굴복시켜 보석으로 만들어 봉인하였다. 하지만 펜타미넘은 어둠을 배신하고 스스로를 보석의 왕이라 칭하며 모든 생명체 위에 군림하였으며 이 이야기는 새로운 빛나는 자 펜타미넘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우렉 마지노의 이야기이다. 시네탑의 유일한 외전인 우렉 마지노입니다. 시네탑이 무려 15년 동안이나 장기 연재를 하면서 세계관도 너무 복잡해지고 액션씬은 너무 확대해버리고 게임은 너무 조잡해져서 안 좋은 평가가 많았었는데 그런 피드백들을 적용시키기 위해 시네탑은 휴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외전 우렉 마지노인데 베댓에 본캐 다 키우고 풀세팅 부캐 키우는 것 같네, 시네탑 초창기 생각도 나고 밤이랑은 또 다른 맛이라서 좋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절 시네탑 생각이 나면서 추억으로 볼 것 같긴 한데 언제 또 시네탑 고질병이 나타날지는 몰라서 불안하긴 하네요. 2위, 이건 내가 아는 그 전개다. 10년간 나 혼자 읽어온 웹소설 10살법이 완결된 날 세계가 멸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다. 그리고 나는 이 세계의 결말을 알고 있는 유일한 독자가 되었다. 한국 대표 판타지 웹툰 중 하나인 전지적 독자 시점입니다. 전개 자체가 다른 작품들에 비해 느린 편이긴 하지만 세계관 자체를 즐기는 맛이 있어서 재밌게 보고 있긴 한데 사실 요즘은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영화 진짜 어떡하냐. 2025년 7월 개봉 예정이라 이제 2달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영화 제작사인 리얼라이즈 픽처스가 신과 함께 영화를 만든 곳인데 신과 함께 저승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진기한 변호사 없애고 신파극으로 장르를 아예 바꿔버렸잖아요. 정독시 영화도 예고편 보면 해상 전신, 충무공 이순신을 배우성으로 가진 그 이지혜가 총을 들고 있던데 이거 진짜 아예 다른 장르의 작품이 돼버린 거 아닌가 걱정밖에 안 됩니다. 1위, 반지하에서 생활하고 학교에서는 괴롭힘 당하는 가난한 왕따 전민준.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금수저 인싸 한예나에게 좋아하는 감정을 품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세상에 좀비가 나타났고 정민준은 한예나와 함께 종말에서의 생존을 시작한다. 프리드로우 인생 존망에 전선욱 작가님의 신작 종말에 찾아왔다입니다. 신작임에도 불구하고 1등을 하는 건 좀 대단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냥 소재가 너무 치트키였다고 생각합니다. 1. 얼굴 몸매 모두 예쁜 여주. 2. 또 나온 학폭 찐따. 3. 좀비 아포칼립스. 웹툰 보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소재들 짬뽕에 아무래도 인지도도 꽤 있던 작가님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뜬 게 아닐까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재밌다는 생각은 아직 들지는 않고 아포칼립스 하니까 최근에 44교시 생존 수업 봤는데 와 진짜 별의별 괴물들이 나오는데 공략법을 하나씩 파헤쳐가는 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번외로 10위권 외의 작품들은 11위 아수라, 12위 작두, 13위 게임 속 바바리안으로 살아남기, 14위 촌구석 아저씨 검성이 되다 웹툰, 15위 멸망 이후의 세계, 16위 신화급 기속 아이템을 손에 넣었다, 17위 어느 마법사의 식당, 18위 오늘만 사는 기사, 19위 엄마를 만나러 가는 길, 20위 회귀한 용병은 다 계획이 있다 이며 이렇게 20개 작품 중에서 저는 전지적 독자 시점, 우렉 마지노, 역대급 영지 설계사, 아카데미에서 살아남기, 게임 속 바바리안으로 살아남기, 멸망 이후의 세계, 오늘만 사는 기사, 엄마를 만나러 가는 길, 회귀한 용병은 다 계획이 있다 이 작품들을 특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엔 더 재밌는 만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만화 되세요.